정말 많이 사용되는 식초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과 식초인지 알고 봤는데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일반 사과 식초와는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둘 다 사과 식초인 것은 같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질문하실 때 일반 사과 식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조 사과 식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양조 식초는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고구마라든지 감자 등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알코올을 먼저 만들어내고요. 알코올 함량이 높아지도록 농축을 하게 되는데요. 주정이라고 합니다. 양조 식초에 사과 식초를 첨가하면 양조 사과 식초가 되고요. 현미 식초를 첨가하게 되면 양조 현미 식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플 사이다 비니거와 같이 사과를 처음부터 알코올 발효를 거친 다음에 산 발효까지 진행하는 것을 발효 식초라고 부르죠. 양조 식초는요. 초산균에 의해서 알코올을 발효한 것이기 때문에요. 초산 말고는 다른 영양 성분이 많지 않은 반면에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사과의 기본 영양 성분과 발효될 때 생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까지 추가되어서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은 식초로 알려진 것이 바로 발효 식초인 것입니다. 드시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효 식초를 권해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조 식초가 효과가 없다거나 드시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과 발효 식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초산에 강한 유산균이 존재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사과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결합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건 좀 많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식초를 드시기 위해서는요. 발효 식초의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트에 가시면 다양한 사과 식초가 있는데 그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과 식초에는요.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요. 사과 주스에서 사과주가 되고요. 이 사과주가 다시 사과 식초로 바뀌면서 생리활성 물질이 추가로 생성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초모는요. 식초 안에 보이는 자연 침전물로요. 자연 발효 핵심인 초산 발효균과 효소가 결합해서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을 차단하고요.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식초에는 보통 한 60여 가지의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독소를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사과 발효 식초는요.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작용은 물론이고 혈압을 낮추고 장내의 유해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구입하실 때는요. 사과 발효 식초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호에 따라 유기농 사과를 사용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두고 드실 거라고 한다면요.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는 것보다는요.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밑에 보시면요. 침전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생강과 강황, 꿀 또는 비트 뿌리가 들어간 제품들도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서 드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초 종류 중에는 그냥 식초도 있고 발효 식초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냥 식초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일반적으로 양조 식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식초는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발효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식초의 13가지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뇨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간이라든지 위, 신장뿐만 아니라 변비, 비만, 불면증,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기미라든지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데도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초는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해서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데 과일 발효 식초의 칼륨 성분은요
강장제 역할을 해가지고요. 알레르기라든지 축농증, 후두염 등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발효식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효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식초와 같이 발효식품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데요. 김치도 그렇고 요구르트도 그렇고 된장과 같은 장을 비롯해서 젓갈이나 장아찌 등에도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죠. 효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무병장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외부로부터 충분히 보충해 주게 되면요.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서 건강하게 장수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명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효소인 것이죠. 어쩌면 식초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효소와 연관이 아주 깊고요. 해독작용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효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효소는요, 식초에 함유되어져 있는 다양한 유익균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효소는 그 종류만도요, 약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식초를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플사이다 비니거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발효식초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 사과식초는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효소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75명의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발효 사과 식초는 지방 억제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당뇨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는요. 발효 사과 식초를 섭취한 후 체중이 약 2에서 3kg 정도 감소하였고요. 혈당이 약 10에서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섭취군의 70% 이상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어서요. 과도한 운동이나 일상생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에 젖산이 쌓여서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발효 사과 식초를 드시게 되면은요. 유기산이 젖산을 분해하여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효 사과 식초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발효 사과 식초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물 200ml에 발효 사과 식초 한 2스푼 정도를 희석해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기호에 따라서 또는 드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식초의 양은 가감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회에서 3회 정도를 권해드리는데요. 속이 너무 쓰려서 마시기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식후에 드시거나 희석 비율을 좀 조절해서 묽게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가능성이 크신 분들입니다. 아침 공복에 식초를 드시게 되면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드시는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것을 일단 중단하시고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신 후에 식초를 드시기 바랍니다. 식초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원액을 그대로 피부에 바르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물에 10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하고 마무리 단계할 때 한 번씩 헹궈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효 사과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드시는 용도의 식초를 찾으신다면요. 꼭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